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다들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도 위믹스 위메이드 이미르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내용은 위믹스 유의 해제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제 생각을 꾸준히 말씀드리지만은 유의 연장은 있어도, 그리고 유의 해제는 있어도 이거 상패 확률이 과연 있을까,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현재 추정 매출 300억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 시즌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 전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믹스 유의 해제가 가능할 것인가, 상패할 것인가, 요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위믹스 가격은 894원이고요 이번 주에 유의 해제에 대한, 그리고 유의 연장이나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점은 좀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돼요. 유의 딱지가 붙었고 이게 해소되니 만회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막 튀면서 가격이 특정 소식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특정 소식에 따라 내리기도 하는 이런 변동성은 당연히 수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주가의 경우에는 31,000원이고요 위믹스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야지 뭔가 위메이드 주가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사업의 안정성을 반영하면서 가격이 조금 회복되거나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위믹스 유의가 해제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데, 저는 앞선 수차례 방송에서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은 유의 연장은 있을 수 있어도 거래 지원 종료는 없을 확률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왜 위믹스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불성실 공시, 두 번째로는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하지 않아서, 세 번째로는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거래 유의 종목 지정을 했습니다, 박사가.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이 이번 주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해소됐다라고 판단하면은 유의를 떼버리는 거고, 좀 더 지켜봐야겠다 하면은 연장하는 거고, 이거는 아무것도 해소가 안 됐다 하면은 상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위믹스 지금 보면은 여러가지 방안책을 내놓았죠. 기사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보안 강화와 긴급 수혈 투트랙으로 박관호 회장이 승부를 걸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기 상황 속에서 박관호 회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고요.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보안 강화다라고 합니다.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 단순한 시스템 보수를 넘어서 인프라를 환골탈퇴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24시간 서비스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단일 볼트에 과도한 자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복수 볼트 시스템 도입도 서두르고 있고, 모든 인증 로직을 교체하고 전체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믹스 공식 사이트나 그리고 여러가지 나일이라던가 보리원더스나 이런 것들 접속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다 고치고 있기 때문에 잠시간에 접속이 안 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보안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블록체인상 모든 거래 기록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온체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트랜잭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여러가지 획기적으로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긴급 자금 수혈도 이번에 이뤄냈죠. 100억 규모의 바이백을 발표한 데다가 이어서 2천만 개의 위믹스를 추가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거의 290억, 약 3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투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왜 이런 엄청난 의사결정을 빠른 속도로 내릴 수 있었는가?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로, 기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박관호 체제이기 때문이다. CEO 체제와 오너 체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CEO의 경우에는 고용된 입장이고, 그리고 오너는 자기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둘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해서 오늘날 이런 전폭적인 대응이 나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은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발빠른 대응 역시 오너 경영 체제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김석환 위믹스 PT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머리 숙이면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하다 보면은, 특히나 블록체인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이슈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해킹도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해킹 절대적인 규모도 중요할 것이고, 근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90억이죠. 사실 수습 가능한 규모이고, 그렇다면은 이 자세가 중요할 것인데 거의 이거 90도잖아요. 거의 90도가 아니라 90도보다 훨씬 더 숙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차례 뭐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리고 경과 과정에 대해서 뭐 철저하게 오픈하는 이런 부분이나, 사실 과거의 위믹스가 장현국 전 대표의 상장 폐지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괘씸죄 적용으로 인한 상장 폐지가 되었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은, 사실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의 대응을 했다라면은 상장 폐지했을 때 그 폭풍은 뭐 다크사 입장에서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대응을 위메이드가 해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90억이 털렸는데 300억을 바이백하고, 그리고 회장으로부터 입장문이 나오고 대표가 직접 공식 석상에 서서 90도로 죄송하다 뭐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그리고 티오리를 통해서 원인 규명 과정에 있고, 그리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그게 좀 더 일렀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은, 그게 일렀을 때의 역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거를 그때 바로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주장에 대한 책임을 결국에 지는 주체는 누굽니까? 재단이거든요, 재단.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팔짱 끼면서 그때 바로 공지했어야지 해봤자, 실제로 만약에 그때 2차 피해가 났으면은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 것이 아니라 재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김석환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비상식적입니까? 해킹에 대한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공지하는 것은 시장에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 어때요? 투명의 기술이거든요. 이거를 숨길 수도 없고, 그리고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는 KYC가 아주 잘, 그리고 자금 세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지 체계가 잘 마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거래소로 들어오면 땡큐고, 해킹 물량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 부분에서 뭐 불성실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원인 규명에 대한 부분이나, 바이백에 대한 부분이나,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이런 부분이 유의가 해제되면 해제됐지 상장 폐지될 내용이 전혀 아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느낌으로 연장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위믹스를 상폐시키면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 명분도 없거니와 얻을 것도 전혀 없거든요. 저번 22년의 경우에는 사실 뭐 좋은 명분이 하나 있었죠. 닥사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 그리고 위메이드도 그 당시에 장현국 대표 체제에서 한 번에 속 시원하게 그런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 법과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그 특유의 교만함이, 그리고 엄플이 상장 폐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철저한 대응에 더해서 저자세로 나가면서 닥스한테 죄송하고, 투자자한테 죄송하고, 그냥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은 대표에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상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저번에는 권위라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의사결정은 얻을 것이 많은 쪽으로, 그리고 어떤 것을 더 크게 볼 거냐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번 위믹스 건의 경우에는 이거를 연장하고 유의해서 얻을 것이 훨씬 많지, 극단적으로 몰고 갔을 때 얻을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난 2022년에 위믹스가 상폐됐을 때 그 당시에도 문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거래소 관계자 4인이 거수로 위믹스 상장 폐지를 한 거, 이거 맞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시장을 공적 규제해야 된다. 이번 사태는 자율규제의 허상이다. 당국에서 닥사에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데다가 닥사의 상폐 기준도 불명확하다. 개별 거래소는 사실상 중개사업자인 만큼 중개업의 법적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에 닥사가 더 강력한,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FIU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업비트가 저번에 민증 그렇게 희한하게 실명 계좌 내주면서 문제가 크게 되면서 빗썸까지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여당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ETF법 발의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규제는 잘 살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 정도로 대응을 했는데 이걸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상폐를 한다?
사실 얻을 게 전혀 없는 의사결정이자 판단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위메이드가 저번 22년처럼 배짱 튕기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상패를 했을 때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에 이거는 유의 연장이나 뭐 그렇게 갈 수 있어도 거래지원 종료? 저는 가능성이 사실 현저히 낮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위믹스는요 거래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출원입니다. 업비트에는 위믹스가 상장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뭐 별 생각이 없을 수 있겠지만 사실 빗썸이나 코인원 입장에서는 위믹스가 그 업비트와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메우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거래지원 종료가 만약에 다수결로 앞전처럼 이루어진다면은 여기에 있어서 다른 코인 거래소들, 업비트를 제외한 다른 코인 거래소들이 위믹스 상장 폐지에 과연 동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단계 절차에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을 것이지, 상장 폐지로 몰고 갈 그런 극단적인 원인과 그런 이유들을 찾아보기엔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오늘날 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뭐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거래지원 종료가 되면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빗썸과 고팍스나 코인원과 이 세 개 거래소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위믹스 상장을 시키면서 많은 언론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너네들이 재상장 시켜놓고 왜 또 상패를 시키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이거는 뭐 위메이드의 대응도 그렇고 정치권이 쳐다보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금융 당국이 보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재상장한 부분도 그렇고 거래량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실 놔두고 유예를 연장시키면서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거나 그냥 해제를 시켜버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일인 것이지, 이거를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상황들이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옛날에 크레딧 코인 보고 있으면은 업비트는 그대로 거래가 되었지만은 빗썸에선 유의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믹스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명분을 주면은 닥사 내부에서도 저는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뭐 빗썸 같은 경우에는 유의를 떼버리고 고팍스는 붙여놓고 이런 일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워낙에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건드리면은 닥서도 큰일 난다는 그런 인식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크레딧처럼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은데 떼면은 한 번에 떼거나 연장되면 한 번에 연장되거나 뭐 이쪽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3월 4일 공시가 늦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홀더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닥사 내부에 그 기준이 있었는가 이겁니다. 이거 닥사도 결국에 지금 정치권들의 금융당국의 입장 눈치 이거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기준을 안 세워놓고 재단이 이런저런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주체잖아요. 그 뭐 해킹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기준이 없는데 어떤 명분으로 그거를 제재하고 그걸로 뭐 어떻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될 일이고. 자, 그리고 이미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S 펀드 들어가서 보면은 이미르가 현재 누적 4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억 깔아놓고 아마 매출의 1%를 적립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 300억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구글 매출 순위를 보면은 이미르가 여전히 5위를 잘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틀 있다가 아리 폴라인 나오고 하면은 프로모션 BJ 분들이 수천을 지르면서 걔가 순위가 쭉 올라가긴 할 거거든요. 그것 전후로 이미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현재 게임 퀄리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채용 인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뭐 서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관련 인원을 계속 보충 중에 있고 뭐 그리고 액션 기획이나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나 UI UX 기획이나 서버 프로그래머 다양한 직군을 추가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게임의 서비스를 좀 더 유저들이 느끼기에 편해지게끔 그리고 더 재밌는 게임이 되게끔 그렇게 많은 노력과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또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르 시즌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
여러분들 이거 사전 예약 꼭 하셔야 됩니다. 사전 예약을 받은 이 쿠폰도 나중에 팔면은 또 팔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차원에서도 사전 예약은 꼭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투자자나 뭐 게이머라면은 한 번씩 하셔도 뭐 나쁠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시즌 주화 에어드랍도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100은화로 시즌 사전 예약 증표를 구매한 이후에 팝업에서 시즌 패스를 활성화시키면은 임무 진행도에 따라 여러가지 아이템이 획득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상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빵빵해요. 시즌 사전 예약 보상의 경우에는 빛나는 장신구 강화석, 충전석 선택 상자, 중급 경험의 주문서, 옵션 감정서, 빛나는 은화 상자 이렇게 쭉 주거든요. 이거를 다이아 가치로 다 환산하면은 뭐 몇백 다이아, 아니 1000다이아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SSS 그 쿠폰보다도 훨씬 더 내용품이 좋아요. 자, 그리고 시즌 사전 예약 패스의 경우에는 시즌 주화도 이렇게 주고 여러가지 성장에 관련한 아이템들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 진짜 게임 좋아하고 임의를 즐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보고 있으면은 이 시즌 1 시작하고 나면은 또 임의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전 예약을 4월 2일까지 받는 걸로 보면은 4월 3일부터 뭐 시즌 오픈하면서 좀 새롭게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XR 측에서 언급하기로 또 시즌에만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컨텐츠나 외형, 탈것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마치 디아블로에서 시즌을 시작하면은 시즌 전용으로 다양한 아이템이나 뭐 차별성이 나오는 것처럼 이미르의 경우에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시즌 전과 그리고 1시즌과 2시즌이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나게, 그 시즌에만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정말 풍성하고 정말 차별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혜택이 있고 정말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시즌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될지는 뭐 또 조만간 나올 거거든요. 아마 3월 20일부터 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올 거니까 또 그것 이후로 유저들의 반응이나 또 실제 시즌 시작 이후 또 매출 추이가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7차 이용 제한 조치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2만 건이 계정 정지가 되었어요. 지금 뭐 1차부터 7차까지 왔는데 그 모든 건수를 다 해보면은 거의 뭐 10만 건 이상이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업장 유입이 있지만 그 작업장을 또 단속하는 일도 계속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위메이드 기업이 뭐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서 위믹스 플레이를 운영하면서 또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장하고 핵 쓰는 유저들을 잡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미르가 지금도 잡고 있지만 앞으로 뭐 잘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제재수를 저는 누적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만약에 위메이드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한번 추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확인 가능하잖아요. 이 정도로 얘들이 누적해서 지금껏 많이 잡았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파란 위장 15강이 전에 300에 팔리던 게 지금 버서커 700만원에 후딱 사갔다고 함. 그래서 뭐 저도 보면은 쌀먹분들이나 공속게임에 익숙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를 잘 안 좋아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뭐 RF 기다리고 마비노기 기다리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미르는 이미르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르만의 매력이 있어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미르라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RF 온라인이 뭐 차별화된 공속인 것처럼 차별화된 타격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말뚝처럼 제자리에 서서 돈을 처발라서 공속으로만 승부 보는 게임은요 20년 전에도 있던 게임이에요. 리니지 M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오늘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1년 후에도 있고 어제도 있고 그냥 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뭐 프로모션 써서 일시적으로 매출 땡길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미르처럼 독창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게임은 고유의 팬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꾸준히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위믹스 유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저는 유의 연장의 가능성은 있어도 거래지원 종료의 가능성은 사실 없을 것이다. 왜냐? 거래소에게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거래소에게 역풍이 크게 불 그 정도의 대응을 위메이드가 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르가 지금 추정 매출 300억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흐름이 또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시즌 1의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것 이후로의 추이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제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가보겠습니다.